이게 방수 매트거든요. 미끄러워서 되게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냥 되어져 있고 이렇게 바로 찝어서 넣는 거예요. 이게 4개가 총 있겠네요? 네. 이게 딱 이렇게 얹어지네요. 네. 바로바로 뽑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인터넷 연결 없는 거예요? 네. 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것도 제가 박았어요. 이렇게 다 네트만 거립니다. 네. 쏙. 근데 이렇게 다 보이게 걸어놓고 나니까 남편이나 저나 옷에 대한 좀 무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36살 이세미입니다. 19년 된 구축 아파트이고요. 복층, 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 남편, 그리고 6살 남자아이 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상부장이 없고요.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짜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집의 모든 식기구가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가족 수에 맞게 밥그릇도 3개, 국그릇도 3개, 그리고 컵들은 여기 다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철수샘인데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소할 때도 쓰기도 하고 텀블러 같은 거 씻을 때 안에 넣고 흔들면 세척이 되는 그런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스텐이에요? 네. 이 꺾여진 얘 뭐예요? 제가 이제 밥을 하고 밥통이 비워지면 늘 항상 이거를 닦는데 이게 은근 그 찌든 때가 잘 껴서 그냥 이렇게 넣고 닦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 빨대 닦는 솔인데 이렇게 하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집이 사용하는 모든 그 커트러리가 구성되어져 있고 배달 음식은 거의 안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게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서 이제 아이랑 놀이터 가거나 동물원 갈 때 종종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는 제가 이제 여분으로 사용하는 뭐 고무장갑 여분, 그리고 이제 수세미 여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빨래 집게인데 제가 신혼 때부터 사용하던 거거든요. 나름대로 규칙이 파란색은 식품이 아닌 거, 그리고 이거는 식품인 거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개수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아마 시리얼 1개 묶여 있고 냉동실에 2개 있을 거예요. 여기가 조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모든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양념류들이 다 있어요. 올리고당 원래 1개, 식초 1개, 참기름 하나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번 명절 때 이런 걸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고 이거 쓰자. 동일한 제품류를 네. 이렇게 일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재고 파악 따로 하지 않아도 마트 가서 나 올리고당 있나 없나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유통기한이 조금 늦은 건 저 뒤로. 그리고 도마는 저기 건조대에서 말리고 다 마르고 나면 그냥 여기다가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용품들이 다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매일매일 이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 물기를 닦고 여기다가 넣어놔요. 그럼 뭐 물때가 끼지 않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이건 여유분.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뭐 웍, 후라이팬, 이렇게 후라이팬 거치대로 비치를 해놨고, 이거를 넣고 싶은데 상판 때문에 안 들어가서 이거를 떼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압축통으로 매일 쌀을 씻는 이제 이런 스텐, 그리고 이제 야채 닦을 때 쓰는 이런 것만 간단하게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얹어지네요. 네. 네, 이건 저희 집 냉장고입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쪽에는 찬 공기가 나오는 곳이어서 비워두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구멍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를 비워두고 있고, 그다음에 장류는 이제 고추장, 된장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조금 더 짧아서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 거 먹자. 이렇게 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메인 반찬을 하고 바로바로 재료를 소진하는 편인데 저녁에 먹을 표고버섯, 그리고 야채볶음으로 넣을 애호박, 딱 어제 장봐온 거. 계란도 이렇게 다 유통기한 표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알러지가 있다 보니 계란을 거의 안 사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먹으려고 구운 계란 이렇게 해놨고 어머님 들기름 이제 이런 게 기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밑에 관리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양말 작아진 거 위에 부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름이 흐르지 않아서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칸은 냉동실인데요. 제가 요리할 때 쓰는 가루들 그리고 뭐 새우젓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출처랑 언제 받아왔는지 또는 산 거라고 한다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오히려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더 스트레스라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가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로 내가 여기서 타이핑도 치고 바로바로 뽑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인터넷 연결 없는 거예요? 네. 정리마켓 하나만 뽑아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도 팔고 있겠죠? 네, 쿠팡에서 샀는데 조금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정리마켓.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오고 자동 커팅까지 돼요. 아 옆으로 이렇게 나온다. 와 귀여워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가루 같은 거를 제가 너무 많이 시댁에서 가져와서 소분을 해줘야 되면 거기에도 이렇게 라벨링해서 선물로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아이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래떡, 옥수수는 늘 구비를 해두는 편이고요. 최근에 남편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온 용가리 치킨. 이쪽은 이제 육류. 또 저희 외갓집에서 또 양계장을 하셔가지고. 와 정말요? 네.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리고 이쪽은 해물.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게네요. 네, 집게 여기 딱 2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이제 시부모님이 오셔서 떡을 이렇게 해주고 가셔가지고 간식으로 먹으려고 넣어놨어요. 양가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친정 오빠는 반찬을 해주시고 시부모님은 쌀과 재료들. 그래서 제 식탁의 철칙은 주신 재료를 남김없이 먹자. 이쪽은 저의 이제 그 소가전 제품들을 올려놓는 보조 주방 용도인데요.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혼수 용품. 10인용짜리인데 거의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밥을 늘 해요. 와, 다 드세요? 네,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희 남편도 많이 먹고 아이도 많이 먹고 거의 삼시세끼 다 먹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하고 쌀을 거의 한 달에 20kg를 먹으니까 많이 먹죠. 드시네요. 네, 거의 저희 시아버지가 농사를 안 지으시면 저희 집은 거덜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공부방 아이들 간식. 수업 전에 항상 간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사용감이 있는 종이봉투는 따로 모아둬요. 제가 이제 식자재 중에서 실온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넣을 저 봉투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무장갑 이렇게 야무지게 걸어놨고요. 네. 와, 이거 봉투 다 접어두셨네요. 저는 이렇게 접는 게 재밌어요. 약간 변태 같아요. 그래서 이 트롤리는 저희 아이 신생아 때 쓰던 트롤리인데 이게 자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걸어놓고 이 물막이도 계속 붙어 있으면 물때가 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거지 끝난 다음에는 헹궈서 걸어놓고. 그리고 저희 집 보물, 쌀. 귀한 쌀. 네, 쌀인데 저 쌀포대가 마지막 쌀포대예요. 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최대한 찹쌀과 현미를 섞어서 양을 불리면서 먹고 있습니다. 현명한데요? 네, 불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루틴이 일어나면 이 마른 걸레를 여기다가 교체를 해줘요. 네. 그럼 설거지를 하고 저 고무장갑이랑 물막이가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른 걸레로 이 물을 닦아서 이 물의 에너지로 여기를 한 번 더 훔치고 한번 훔쳐주고 또 여기도 발밑에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훔쳐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녁에는 갈아주고 아침에는 끼워주고 자세히 한쪽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뭐 이런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걸레바지 있는 곳을 좀 청소하기 조금 더 용이한 것 같기는 해요.
이런 틈새 같은 것도.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정리마켓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집안 정리의 팁뿐만 아니라 살림왕분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만나보세요. 그리고 특별 도서 구매 인증 이벤트. 정리마켓 책과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폼즈를 통해 보내주시면 10분을 선정하여 스피드랙 선반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랙 선반을 통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집안 공간을 새롭게 스타일링해보세요. 조립 걱정 없는 스피드랙만의 조립홀 디자인으로 쉽고 빠르게 조립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물건의 크기에 맞춰 단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팔 부착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랙만의 4가지 조립 방식으로 책부터 옷, 장난감, 그리고 주방용품까지 어떠한 물건이든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선반을 통해 당신만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쪽은 저희 집 안방입니다. 그래서 침대랑 정말 간편하게 화장대 이렇게만 비치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실내용 자전거도 딱 운동을 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갈 수 있게.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네, 저만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저는 약간 청소할 때 손이 안 닿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침대를 벽에서 조금 띄워서 배치를 했어요. 아, 일부러요? 네, 일부러. 그러면 청소기를 이 뒤에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침대 아래에도 돌리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쪽 뒤편에 되게 은근 머리카락이라든지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수 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미끄러워서 잘 때 이게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어주면 확실히 딱 고정이 되고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되어져 있고, 이제 여기 양옆을 찝어서 입을 빨리 하면은 이렇게 바로 찝어서 넣는 거예요. 이게 4개가 총 있겠네요? 네. 네 개. 근데 아무래도 사용하면서 조금 늘어지는 건 있는데, 그러면 점점 더 멀리.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되는 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끼우는 것도 그냥 간편하게 그냥 딱 끼워져요. 와.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동선상 딱 속옷이 있으면 좋은 자리여가지고 여기에는 속옷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잠옷들, 그리고 이쪽에는 둘 게 마땅히 없는데 또 되게 애물단지인 게 결혼 사진이잖아요. 아, 추억용품. 절대 이거 꺼내- 골치 아픕니다. 꺼내보지 않지만 버리긴 이상한, 그래서 이거 두고 있고요. 아, 저는 화장실 청소를, 대청소를 따로 하진 않거든요. 정말 변기도 매일 닦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딱히 용품을 둘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변기 위에다가 올려놔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고, 용품마다 이 용기의 사이즈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다 쓰게 되면 이런 게 마지막까지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갈아 끼워 놓고 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두기만 하면 네.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네, 탈탈 끝까지 털었을 수 있어요. 누르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누르면 나와요. 로션 이렇게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머리끈 2개가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아, 이렇게 묶어 놓으셨네요. 어디 네. 안 돌아다니게. 그래서 머리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세수하기 전에 묶고 또 세수 끝나면 이제 풀고, 딱 이 자리가 이 머리끈의 위치예요. 네, 여기는 저희 집 옷방입니다. 이 걸려있는 모든 옷들은 한겨울 옷을 제외한 모든 옷이 다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겨울옷 다른 곳에 있어요? 한겨울 옷은 여기에도 라벨링. 승건 계절옷, 남편 거, 그리고 제 거, 그리고 저희 아이, 다음이 거. 근데 이렇게 다 보이게 걸어놓고 나니까 남편이나 저나 옷에 대한 좀 무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난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걸릴 때도 없기도 하고, 옷걸이 같은 경우도 딱 가지수를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옷을 꺼내 입으면 그냥 여기에 있으면 되게 너저분하고 나중에 걸 때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규칙은 바지가리가 없는 거는 이쪽, 바지걸이가 있는 건 이쪽. 그래서 이 칸막이는 남편이 애정하는 효자손으로. 아, 뭐예요 이게? 구분대로도 쓸 겸 네. 효자손으로 이렇게 빼서 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아이 옷 걸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나 뭐 계절용품,
이런 건 여기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옷은 여기다 두고 있는데 아이가 아직 이제 한글을 완벽하게 읽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꺼내 입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고 집에 있는 거 집에서 입는 거, 뭐 상의, 하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옷장 이 측면에는 제가 이렇게 드릴즈를 해가지고 가방걸이를 걸어뒀어요. 그래서 제 거, 남편 거, 그리고 이제 아이 거 이렇게 가방을 항상 여기다 걸 수 있도록. 그냥 네트망에다가 네트망 거리 따로 이렇게 추가하신 거네요. 네, 이렇게 해야 의자에다가 안 놓더라고요. 앞 베란다이자 세탁실인데요.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결로가 아무래도 조금 있어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세탁이 끝나고 나면 이 세제통을 빼서 이렇게 엎어 놓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고여있던 물까지도 배수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먼지도 이렇게 털어서 널어주셨네요. 네, 먼지는 항상 물로 헹궈서 여분이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여기다가 두고 말리고 있고, 저희는 빨래봉을 아예 처음에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직업 특성상 막 그렇게 좋은 옷을 갖고 있진 않아서 거의 다 거진 건조기를 돌리지만 남편 기능성 옷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를 해야 돼서 그냥 바로 꺼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바로 걸어둡니다. 와, 이거 튼튼해 보여요. 네, 튼튼해요. 얘는 아예 이렇게 박아야 되네요, 천장에. 네, 그래서 아예 인테리어 할 때 그 목수분께 아예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작은 건조대도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한 수건을 바로 빨래통에 넣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놓고 견고하진 않지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서 이것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다 마르면 빨래통에 넣고. 공부방을 운영 중이십니다. 네, 저는 이제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5시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저의 공간이자 그리고 제 일터로 사용되는 거실 메인 공간입니다. 여기 네, 책상도 딱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각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오면 깔끔하다고 이렇게 반응이 있나요? 네, 깔끔해하고 깔끔하니까 우선 좀 덜 더럽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를 비롯해서 공부방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그래서 더 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중부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일 자체가 뭐가 잘 안 붙는 타일이더라고요. 자꾸 떨어져서 그냥 여기다가 두고 사용하고 있고, 대신 이제 이렇게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서 물때가 최대한 덜 생기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수건을 쓰고 다시 걸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이불 빨래 집게로 약간 이렇게 좀 길게 걸어주면 세수하고 손 닦고 뭐 얼굴 닦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엄청 격하게 당기지 않는 이상 뭐 손 닦고 얼굴 닦아도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해요. 수건들, 하얀 수건들만 따로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 사용하는 미아 방지 목걸이. 여기가 이제 아이만의 화장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여분의 칫솔 치약.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여분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뭐 안내문에 이제 이렇게 몇 개를 보내달라 이럴 때가 있어서 항상 두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샴푸를 제외한 모든 세수랑 몸은 다 비누로 해서 비누는 이렇게 따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 혼자 사용하는 방이고요. 이 가방걸이를 이렇게 걸어뒀고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가방 정리하고 옷 세탁통에 넣고 손 씻고 그래야 간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세탁 정리를 하게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했고요. 이거는 원래 제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따로 설치를 했어요. 침대 가드?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견고하기도 하고 또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아이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줬어요.
밑에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네, 매트리스 안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앞베란다인데요. 여기가 경량벽이어가지고 원래는 이런 걸 설치했다가 다 뗐어요. 탈출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계절용품, 뭐 튜브, 대형 트리 분해해서 여기다가 두고 있고 여행용품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현관이고요. 청소하는 용품들 두는 곳인데요. 아까 저 뒷베란다에 있던 그 걸레 이거를 호환할 수 있는 거여서 유리창 청소할 때, 먼지 처리할 때, 뭐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할 때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박았어요. 이렇게 다 네트만 거립니다. 네. 쏙. 여기에는 이제 외출할 때 필요한 뭐 마스크 같은 거 여기다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리다 보니까 유리창 전용 용품들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회용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항상 넣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놀이터 가거나 이럴 땐 항상 간식을 챙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건, 세미, 다음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절대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여기 앉아서 신발 갈아 신는 건가요? 네. 아이들 앉아서 신발 갈아 신기도 하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결혼 전에는 거의 살림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정말 철부지 그냥 막내딸이었어요. 맨날 옷을 쌓아두고 막 이랬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약 2개월쯤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막 일용직을 매일 나가고 제가 갖고 있는 용품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막 중고마켓에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했던 적이 있어요. 좀 물건을 많이 비워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리 또는 살림이란 정말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온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애정하는 용품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제자리를 정해주고 그 제자리에다가 원상복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림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집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취감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공간에 살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공부방도 차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정리마켓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살림 고수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살림 팁을 한 가지라도 얻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제가 살림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행복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마켓에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살림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정리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주부로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살림교류회는 어느 날 중년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의 저자 고명한 작가님 그리고 국내 1호 정리 전문가 까사마미님의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살림에 관심이 많으신 정리마켓 구독자 여러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와 간단한 식사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인근 강의장에서 살림교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본문에 표기한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교류 플랫폼 타링에 접속하여 정리마켓을 검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문을 참고해주세요.